강남구 포기하면 생각보다 많아요, 할 게. 용산구 포기하면 생각보다 많고. 근데 대부분 강남구 어떻고, 서초구 어떻고, 뭐 송파구 어떻고, 용산구가 나고. 요 4개 지역 빼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자꾸 좋은 아파트를 가려고 하니까 비싼 것들이거든요. 거기는 나중에 이렇게 징검다리로 하던 돈을 많이 벌어서 가면 되는 것들이고, 시작은 좀 저렴하게 시작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서울 집값이 요즘에 전고점 뭐 95%까지 회복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뭐 전고점을 지금 돌파했던 아파트도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랑 그 다음에 올해 지금 벌써 이제 7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다 결산이 나왔단 말이죠. 상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한가 사람들의 심리 요즘에 좀 어떤가요? 제가 최근에 표영호 대표님 나오셨나요?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저희끼리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쩌면 영끌 오족이고 표영호 형은 그 폭락의 5인방 중에 한 명이시고, 영끌 오적이 누가 있었죠? 우리 잘 나가는 태익이, 그러니까 뭐 부인나 뭐 이상우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튼 잘 나가면 아무튼 일단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영끌 오족 중에 제일 제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폭락의 5인방 중에는 영호 형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이제 그저께 만나갖고 방송을 찍었어요. 표영호 TV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는데, 그 형이 저를 부를 정도면 뭔가 시장이 바뀐 거잖아. 개인적으로 진짜 친해요. 아, 호영호 대표님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즐겁게 2시간 얘기하고 왔어요. 그분들도 이제 부동산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또 전망을 좀 바꾸기도 하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재작년보다는 거래량도 증가했고, 시세가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서울이라고 다 올라간 건 아닌데, 올라간 아파트가 좀 많은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고,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전고점을 회복한 아파트들도 있는데, 간과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전히 오르지고 않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역전세가 난 지역들도 분명히 있고, 아마 섞여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아마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상승세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말씀해 주셨고, 그럼 서울에 구가 몇 개 정도 있죠? 25개가 있어요. 25개 주 중에서 전고점과 아니면 전고점 돌파했거나 근처까지 왔는 구는 좀 어떤 대표적인 데가 있고, 좀 여전히 좀 안 오른 데는 어떤 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구분을 좀 해드리면요. 네. 일단은 작년 4월 달부터 일단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4월 달의 기준은 뭐냐면은 전세가예요, 전세가. 작년,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 게 지금 한 달하고 또 2개월이 됐거든요. 14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제일 많이 먼저 움직인 곳은 송파구였어요. 근데 전세가는 움직였는데, 작년에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매가의 움직임들은 안 보였던 것들이었었고, 전세가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 와서는 매매가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다 기본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들이어서, 송파구는 아시겠지만 강남 3구예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요 4개 구가 아마 최상급지가 될 테인데, 송파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보였을 뿐이고, 강남구랑 서초구랑 용산구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최상급지이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거기도 작년 4월 때부터 조금씩 반등 기미는 보이고 있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용산구까지 이 4개 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1년 동안 올랐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4개 구입니다. 서울에서. 아직까지도 규제를 여긴 받고 거의 있는.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다 온 건가요? 아마 전고점을 넘어간 것도 있고, 아파트마다 좀 근처까지도 온 다를 것도 있고요. 거고. 예, 이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구도 하나도 안 오르는 아파트 꽤 많아요. 대단지가 아니거나 나홀로 아파트거나, 겉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주상복합식, 오피스텔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아파트로 보이는 아파트들만 올랐다라고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뭔가 살 때도 뭔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라든가 뭔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그렇죠. 많이 조경도 좀 있고, 어. 주차장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요럴 때 올랐겠죠.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일단 1급지가 먼저 움직였고, 올 초가 들어서 2024년도 초가 들어서 바로 아래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포,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가 이제 동작구, 강동구거든요. 요 4개 구가 그다음 움직였어요. 이게 아마 상반기 때 주요 움직였던 상위 4인방 규제 지역은 작년부터 움직였었고, 올해 들어서 상반기 때는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요 4개 지역이 올랐고요. 마포구가 이제 두 번째 집단에 들어가네요. 그럼요. 상급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평균이 있는데 중위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8개 지역은 다 중위 가격 이상 지역들. 뿌듯하네요. 제가 마포구에 있어서. 마포구 잘하십니까? 아니요, 여기 저는 이제 월세. 아무튼 주인 좋은 적으시겠네요. 어쨌든 전 여기서 살면서 그 좋은 입지 그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럼요. 입지의 가치가 있죠. 예,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6월 때부터 시작됐을 텐데 7월 달부터 그 바로 아래 급지들 있잖아요. 바로 아래. 예, 뭐 동대문구라든지
뭐 서대문구라든지 그리고 성북구 그리고 또 노원구 뭐 이런 지역들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 은평구까지 지금 이제 뭐 이번 달 7월 달에 막 움직인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저 언급하지 않은 지역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살까 말까. 그 이유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경기도도 올랐어요. 경기도도. 근데 지금 경기도의 상급지는 요 지역들 이하인데 지금 서울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역들은 경기도 상급지보다 아래 지역이거든요. 시세나 아마 수요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시세된 수소대로 아마 움직이고 있다. 그럼 요즘에는 사람들 심리는 좀 어때요? 사실 작년만 해도 사람들이 뭐 약간 집값이 좀 오른다 해도 뭐 그냥 뭐 시큰둥하고 뭐 그냥 조용했는데 요즘에 뭐 그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사람들이 좀씩 늘어나고 있다고 방문하는. 그러니까 가장 실물 지표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중개업소하고요, 대출 상담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들한테 뭐 여쭤보시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너무 잘 돼요, 형 그러더라고요. 중개업소들이 지금 바쁘니까 안 되면은 뭐 이래저래 좀 또 영업도 뛰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 되고 있다. 계약 건수가 너무 많대, 물리적으로.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거래가 많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강남구에 계신 중개업소 소장님 여쭤봐도 주말에 쉬었는데 요즘은 주말에 하나도 하루도 안 쉰대요. 집 보러 오신 분들 많고 거래 계약도 많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르셔야죠, 그분들. 예. 그리고 또 과천, 성남 뭐 이런 지역들 그 경기도 상급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대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지금 전화를 하면 예전에는 바로 전화만 신호 한 번 울리고 바로 받으셨는데 일단은 전화 안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주세요. 전화 못 받았다고 바빠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출 시장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대출 건수나 거래 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어차피 이제 중개업소는 해당 지역 중개업소니까 이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거래됐고 있냐 물어보면 되는 것들이고,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로 어느 지역 거래 건수가 많냐, 그 대출 건수가 많냐 그러면 제가 언급해드린 그 지역들 있잖아요. 딱 그만큼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자, 그럼 지금 집값이 어쨌든 오른 이유는 뭐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 집값이 바닥 다지고 상승으로 들어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승 하락을 늘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예측할 수 있거나 전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개별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2년도 4, 4분기, 2023년도 1, 4분기가 정말 바닥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1년 동안은 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팩트대로. 왜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올랐다 하더라도 붙어 있으니까 이게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몰랐는데 1년 되고 나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보다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요만큼은 오른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지들은 오른 게 맞는데 하급지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거래보다는 조정 거래도 있고 그냥 비슷한 거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상승 거래가 됐을까? 아마 이거 지금은 투자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하는 시장일 텐데 한번 이들이 지금 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거래량이 급감한 시기가 있었어요. 2021년도 그때는 너무 폭등했어요. 너무 비싸서. 2022년도, 2023년도는 단기간 또 하락을 했거든요. 또 빠지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좀 쪼달리기도 하고 불안하죠. 근데 이게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꼭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로 이사를 꼭 가야 되는데 참을 수 있는 시기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길어야 1,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 동안 이사를 못 갔어요. 거래량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좀 이제 불안했던 요소들이 있어요. 대출 그 이자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급이 충분하다든지 매물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2022년도나 2023년도에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매물도 좀 감소하는 것 같고 대출 이자도 좀 내려간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또 시세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를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은 더 비싼 가격에 상급지 갈아타기를 못 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급지를 팔고 상급지로 가는 지금 거래들이 계속 일어난 것 같아요. 매물은 줄고 살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지방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많이 쌓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좋다는 거는 이제 서울 경기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거 서울의 주요 지역 상급지 중급지까지 네. 그리고 경기도 상급지 약간 양극화 현상이 있는 거고. 예,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방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부산의 대장이 부산과 대구인데 여기가 정말 안 좋아. 안 좋았었는데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 차원, SSL 파킹하는 차원으로 고민해 봤을 때 계속 부산과 대구를 갖고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이걸 좀 정리하고 그냥 서울에 똘똘한 채를 사는 게 좋은가라고 판단해 봤을 때 서울 상급지에 똘똘한 채 산다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지방 분들이 지방 걸 조금 정리하고 서울의 아파트를 갭을 끼고 사는 비율이 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울 자체적으로 좀 수요가 증가했고 지방에서도 수요가 좀 증가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건 좀 상급지까지는 아닌데 중급지 수요 중에 어떤 수요가 있냐면은 2년 전에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에 대한 포비아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를 안 가고 조금 무리해서 아파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임차든 매매든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자체 이사 수요 증가, 3년 동안 참았던 지방 수요, 수도권 증가, 그리고 다세대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몰입. 그러니까 세 가지만 더해 보더라도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조금 더 많아서 오르는 아파트들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1급지라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들이 많이 올랐는데 요 현상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오른 비율만큼 올라간다면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방법은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지 대개는 안 팔 거예요. 일단 팔아야지, 매물이 좀 나와야지 하락을 하는데 이들이 지금 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는 뭐 투자로 사두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한 사람은 그냥 실거주하는 것들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 아파트 갖고 계신 분 갖고 있는 것보다 여기 그냥 똘똘한 채 전세 끼고 사두는 거야. 왜냐면 자기 돈 별로 안 드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야. 저축하듯이. 그러니까 우량주 장기 투자하듯이 묻어두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용산구 같은 경우는 매물이 아예 없어요. 거기 원래 아파트 적고 강남구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거기가 탑2인데 결국은 지금 서초구에 좀 떨어지는 입지나 아니면은 지금 송파구에 좀 이게 잠실만 또 비싸지 잠시 이외엔 조금 더 저렴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어서 상급지 4개 지역들은 당분간은 특히 올해까지는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라도. 예, 그 밑에 지역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에서 서울의 공급이 뭐 부족해서 집값 더 오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공급이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약간씩 이제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정답이 있어서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다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저는 이제 통계를 분석하는 통계 전문가예요. 25년 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 해석을 입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한테 리포트를 제출할 때는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일반인들한테는 해석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엉뚱한 해석들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은 지금 인구가 940만 계속 줄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900만도 깨질 거예요. 깨질 건데 인구가 주는 이유가 아파트 숫자가 적어서거든요. 그 이유가 인구가 주는 만큼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서울이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인구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들. 이거 물론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건 아는데요. 서울은 지금 모든 전 국민이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던 살지 않던지 간에 잠재 수요만으로도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그 잠재 수요가 당장 매수를 하냐 안 하냐는 그때 시기에 따라서 뭐 분위기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공급이 많을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그때 다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의 지금 부동산 거래량과 매물들은 요즘에는 되게 긍정적인 추세인가요? 집값이 오르는 방향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매물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반복을 하는데 서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물이 증가할 때는요 물건이 안 팔릴 땐 증가하지 않아요. 팔릴 때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비싸게. 그럼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 사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매물이 증가했을 때 또 안 살 수도 있어요. 왜? 급매물들 다 빠지고 고가 물건들만 나오면 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에서 매물이 증가했다 안 좋은 분위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때 달라.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이거는 가격을 봐야 돼. 지금 매물 나온 때 가격이 얼마인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비싼 시세로 나온 것들이 많으면은 분위기는 좋은 거고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이죠.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뉴스 헤드라인만 보니까 매물이 증가했다만 보고 평가하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해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시세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우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아니다. 이런 의견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집값 비싼 건가 안 비싼 건가요? 제가 많은 전문가분들은 결론 내려오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상승 얘기하시는 분도 비싼 건 맞는데 미안하지만 여러 지금 여건상
금리 방향, 뭐 공급 방향 이런 걸 했을 때 더 오를 것 같다. 근데 비싼 것과 더 오를 것 같다는 게 다른 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김 작가님은 이제 여러분들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들은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솔직히 비싸요.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은 그럼 얼마면 쌀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이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후배들, 제 직장 후배들한테 상담을 해준 얘기 갖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구 포기하면 생각보다 많아요 할 게. 용산구 포기하면 생각보다 많고. 근데 대부분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규제 지역만 나와요. 강남구 어떻고, 서초구 어떻고, 뭐 송파구 어떻고, 용산구가 나고. 요 네 개 지역 빼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자꾸 좋은 아파트를 가려고 하니까 비싼 것들이거든요. 거기는 나중에 이렇게 징검다리로 하던 돈을 많이 벌어서 가면 되는 것들이고 시작은 좀 저렴하게 시작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이 12억이에요. 그럼 서울의 중위가격 12억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억 이하 지역으로 가면 돼요. 그다음에 12억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 정도면 할만해 하면은 12억보다 조금 더 비싼 데 가라고 추천드리거든요. 이건 본인의 결정 문제지 너무 비싸다에 대한 기준을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청약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서초구 반포동에 원펜타스 신반포 15채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네, 평당 6,700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일반 아파트로는 초고가 아파트 말고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가 분양가입니다. 84가 23억 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비싸냐 싸냐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 일반인들은 와 무슨 아파트 30평이 34평이 23억이나 하냐? 얘기만 들었을 때 당첨만 돼도 몇 버는 거 아니에요? 2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펜타스가 23억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포의 그 다른 평당 1억 정도의 그 시세를 알면 단적인 예로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6억이에요. 그 34평이 지금까지 기록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2021년도에 거래가 됐던 46억이거든요. 46억 몇천만 원인데 반값이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는 한강에 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거기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확실하게 아마 한강이 잘 보이는 동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층이랑 직접 비교하긴 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베일리가 있어요. 원 베일리는 한강이 보이는 뷰하고 또 안 보이는 뷰하고 또 가격차가 한 엄청나죠. 가격차가 10억 정도 난다고 치다고요. 그렇게 쳤는데 그래도 한 30억대 후반일 거예요. 40억 가까이 될 겁니다. 한강이 안 보여도 아무튼 반값이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20억 로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면 2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강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이거를 싸다고 해야 될 거냐 비싸다고 해야 될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돼요. 23억이라고 하는 절대 가격은 비싸 보이지만 옆에 있는 아파트랑 단적으로 비교해 봐도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얼마나 싸냐면은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있어요. 2009년도에 입주한. 그러니까 반포자의 레미안 퍼스티지는 한강 조망권이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 기존의 반포 2대장이죠. 예. 원래 두 개가 이제 어떻게 서초구를 이끌었던 단지이고요. 아무튼 이제 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40억이 넘어요. 한강과 상관없는데도 34평이 4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여기는 더 한강이 가깝잖아. 물론 작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20억 로또가 많은데 이거를 비싸다고 하냐 싸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최소한 2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들인데 2030 대부분은 10억대 미만 아파트를 찾을 거고 심지어는 5억대 미만 아파트를 찾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나 인천 가면은 5억대 새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시세가 많이 올라갈 만한 거. 그런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상급지로 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한 3번, 4번 오면은 강남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뉴스라든가 SNS에서 명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최상급지들을 계속 보여주고 최고가를 노출하고 하던 게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게 사실은 젊을 때는 사실 갖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비싼 도시인 서울, 거기서도 가장 비싼 입지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40대 50대 몰라도 20대 뭐 30대 때를 이걸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팩트를만 쓸게요. 40대, 50대, 60대도 99.9%는 못 사요. 근데 20대, 30대가 살 수 있는 그 확률은 더 낮겠죠.
그러니까 저는 5억대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럼 돼. 근데 최근에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전문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집값이 정말 몇 년 동안 급격하게 급등했다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진짜 급락을 크게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또 세게 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일으킨 원인은 뭘까요? 말 그대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으며 갑자기 또 글로벌에서 세계적인 또 전쟁이 나고 또 전쟁을 하고 이럴지도 몰랐었고, 또 금리가 좀 또 올라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급이 또 많은 줄 알았더니 또 적기도 하고, 예측을 못해요. 저도 예측할 수가 없고, 이거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일 시세 몰라요. 모레 시세도 모르고 1년 후도 모르고 2년 후도 몰라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자신 있게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김작가 TV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10년 후에 올라갈 아파트는 100%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샀는데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 내가 산 가격보다. 근데 10년 후에 지금 산 가격보다 올라갈 아파트는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 사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아파트 그런 것들이에요. 아마 입지가 적당히 괜찮은 아파트들 중에 새 아파트들은 10년 후에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 입지에 그 가격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더 생겼던 게, 건축비가 더 많이 올랐어요. 평소 때 인플레이션만큼보다 더 올랐어. 코로나 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의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공사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건축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아예 안 내던가, 맞아. 반포주공 1단지는 추가 분담금을 아예 안 내요. 중층 이상 아파트들이 재건축 재개발 할 때는요, 추가 분담금을 무조건 내는 구조입니다. 심지어는 평형대를 줄여가도 세금,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추가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뭐 1억 5천, 3억 뭐 이런 단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34평 국립주택 평형 가는데도 추가 분담금으로만 5억 이상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억을 감당하지 못하는 단지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5억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땅값을 빼고도 5억 이하는 안 될 거잖아요. 공사비만 5억이니까. 근데 지금 34평을 5억에 살 수 있어, 새 아파트인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서울에는 없죠, 당연히. 근데 경기도, 인천은 아직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좀 제안 드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서울은요, 신축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펜타스, 원베일리, 뭐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10년에 무조건 올라 있어요. 거기도 방법이 없어요. 그 아파트들 그 입지를 대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데들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들은 좋은 데대로, 입지가 좀 떨어지는 데들은 아마 좀 입지와 새 아파트인지 따져보시게 되면요, 10년 후에 아마 그 가격대로 그 입지에 분양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으면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자, 가까운 미래인데 뭐 맞출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니까, 그럼 수도권의 올해 하반기랑 내년의 집값의 좀 방향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이것도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전체 평균으로 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입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개별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은 올라가는 아파트가 많은데 하나도 안 올라가는 아파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아파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가격이 같은 아파트도 있어요. 빠지진 않아,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근데 아무튼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건 하시면 말고, 그런 건 임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들이 많은 좀 입지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올라가겠죠. 내년에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입주 물량인데, 이게 입주 물량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 달부터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합니다. 12,000세대입니다. 근데 그것만 입주하는 게 아니라 그 옆 단지가 또 자치 입주해요. 예, 그래서 거기 3개 단지가 입주하는데 그게 한 2만 세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간은 좀 출렁거릴 수 있는데 매매가는 안 빠져요. 전세가가 출렁거리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세하실 분들은 그 타임 들어가시란 말씀이고요. 매매도 그때는 올라갈 게 좀 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동부권에 동대문구나 성북구에 좀 입주 물량이 좀 몰려 있어요. 예, 그거 내년 초까지 있으니까 그 시기 좀 노려서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 외에는 없어요, 입주 물량이.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내년까지 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심지어는 물량이 이제 그 입주장이 끝나게 되면은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좀 하위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지역에 좀 새 아파트들이나 괜찮은 곳들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 실거주 하실 분들이나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천 경기는요? 인천 경기는 좀 많이 따져봐야 돼요. 가격이 싼 거는 확실한데, 가격이 싼 것들은 싼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유동성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년 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총량들이 충분히 지금 가격들을 사고 있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샀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하급지까지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돈이 남으면 하급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모든 시장이 다 올랐던 것은 그 유동성이 하급지까지 다 갔던 것들이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2021년도에 샀던 분들이 2022년도에 한번 뒤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싼 것들을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차라리 좀 더 무리해서 좋은 거 살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하급지까지 가는지는 좀 내년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